네, 우리 수업을 그 OCW 촬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금 큰 강의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월요일은 여기에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네. 또 날 보니까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이제 오늘은 좀 더 제가 설명 쭉 하고 수요일에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는데, 시어는 맨 처음 시작할 적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일단 너무 모르는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맨 처음에 두 줄 샵 인클루드, 샵 인클루드 써주고, 그 다음에 int main 괄호 안에 void 적어주고, void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닫기 전에 system purge return 0. 외우진 않겠지만 패턴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하다 보면 요거 다 아시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요거 적어주고, 위에 세 줄, 요거 세 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끝나기 전에 시스템 퍼즈 리턴 제로는 그냥 공식처럼 그냥 갖다가 쓰세요. 당분간은요, 모르더라도.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빨간 네모 안에다가 계속해서 코드 작성하는 문법을 배우고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한동안은. 중간고사쯤 지나면 요거 다 이해하시게 돼요. 그래서 요거 대신 스펠링 틀리면 안 된다 그랬고, 여기만 void만 빠져도 된다. 저도 잘 안 써요.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주석 이야기 했었죠. 주석. 주석은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한 줄 주석과 여러 줄 주석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한 건 프린트 F하고 역슬래시 N을 연습했던 거였죠. 지난번에. 프린트 F와 역슬래시 N.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선 include 밑에다가 제가 지금 주석을 넣었는데, 주석은 아무 데나 필요할 때 그냥 넣으시면 돼요. 주석은 뭐 주석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메인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코드인데 요 5줄이죠? 요 5줄. 요 5줄에서 보시면 처음 두 줄은 공간 잡기죠. 변수 만들기. 변수가 공간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C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그 문제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입력 데이터. 학생들 성적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학생들 성적이 입력 데이터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좀 코딩을 잘하게 돼서 뭐 지하철 경로 찾기 프로그램을 짜겠다. 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어떤 뭐 네이버에도 있고 앱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출발역하고 도착역을 놓으면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 가장 뭐 정거장이 적은 경로, 아니면은 뭐 환승이 적은 경로, 이런 거 찾아주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잘하게 돼서 그런 걸 찾겠다 그러면 컴퓨터 안에다가 지하철 노선도가 입력으로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지하철 노선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출발역 도착역을 넣었을 때 찾아줄 거 아니에요. 미로 게임을 하겠다. 그러면은 미로 자체가 컴퓨터 안에 어딘가에 입력으로 들어가 있어야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입력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입력 데이터는 항상 메모리 위에 얹어 놓고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얹어 놓을 때 우리는 변수라는 거를 만들어야지 돼요. 변수를 만들어서, 즉 공간이에요. 공간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무언가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 int x 세미콜론, 모든 줄은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된다는 문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슬래시는 이제 주석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 줄 한 줄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명령이라고 했죠. 컴퓨터한테 너 이거 해 하고 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int x, 그러면 인티저, 정수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이름을 x라고 해라. 그쵸? 역시 마찬가지. 인티저, 정수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이름을 y라고 갖다 붙여라. 그래서 x와 y는 변수명, 변수 이름이란 뜻이고, x, y는 변수 공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int는 정수형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를 얘기한다 했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모르는 용어 없으시죠? 그 다음에
는이 굉장히 중요한데 는은 갖다가 아니라 오른쪽 값을 왼쪽에 넣어라. 그래서 10을 x에 넣어라. 20을 y에 넣어라. 네, 여기에서 값을 넣기 전에 공간은 반드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값을 넣기 전에 공간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제가 y는 20 밑에다가 z는 30이라고 쓰면 에러 뜨겠죠. z라는 공간을 만든 적이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printf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일단 printf는 제가 함수라 그랬죠. 어떤 이름이 괄호가 따라 나오면 함수라 그런다 그랬어요. printf 함수. 네. 여기서 뭐 특별히 모르는 거 없으시죠? 네. 그리고 하나하나 오늘 볼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 다 보는 게 오늘의 주제고요. 네. 이제 수요일에는 실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네. 변수를 네. 이렇게 적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건 변수 선언. 변수 선언. 네. 그래서 x랑 y. 변수 선언은 이름을 만들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변수 선언이에요. 공간 확보. 네, 그래서 x라는 이름으로 인티저가 들어갈 공간 만들고 역시 y도 변수 선언 공간 만들기죠. 10을 x에 넣고 y에다 20을 넣고. 네, 이렇게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int x, int y 요거 두 줄을요. 요거 두 줄을 int를 공통으로 뽑아서 x, y 이렇게 써도 괜찮다 그랬어요. x, y. 예. 지난번에 쓰레기값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지금 첫 번째 줄에서 int x라고 하잖아요. 그럼 x라는 이름으로 공간이 생긴다 그랬죠. 공간이 생기는데 컴퓨터 메모리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아니에요. 메모리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데이터를 만들었다 없앴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int x 그러면 x라는 이름으로 지금 빨간색밖에 없어가지고 좀 크게 넣을게요. x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이 원래 다른 데이터가 썼던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간만 잡아준 건데 이 안에 이전에 썼던 데이터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찌꺼기를 쓰레기 값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쓰레기 값. 그래서 공간을 잡으면 쓰레기 값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int x 그러면 쓰레기 값이 있는 상태로 공간만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x에다 10을 넣잖아요. x에 10을 넣으면 그제서야 쓰레기 위에 쓰레기를 없애고 10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데이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값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위에다가 최초로 값을 넣어서 쓰레기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작업을 초기화 시킨다고 해요. 초기화. 변수의 초기화. 그러니까 변수에 새로운 값을 넣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x에다가 10을 넣었어요. x에 10을 넣었다가 x에 10을 넣었다가 밑에 가서 다시 x에다 20을 넣었어요. 공간은 하나인데 10이 들어갔다가 20이 들어가면 10은 없어진다 그랬죠. 10은 없어져요. 20은 초기화가 아니죠. 맨 처음에 값을 넣는 게 아니니까. 맨 처음에 값을 넣을 때만 초기화 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초기화. 이거는 그냥 값을 수정하는 거죠. 업데이트하는 거죠. 값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초기화라는 용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만약에 코드를 작성했는데 초기화를 안 시켰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발생해요. 그럼 제가 초기화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 이제 고치셔야죠. 그 다음에 요렇게 쓸 거를 또 한꺼번에 몰아서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편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기화 값을 알면 초기화를 시켜주면 될 것이고 초기화 시킬 값을 모르겠다. 그럼 공간만 잡고 나중에 필요할 때 초기화 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nt는 정수 자료형. 자료 이런 용어는 그냥 익혀두셔야지 돼요. 데이터 타입. 컴퓨터 안에다가 자료를 얹을 때, 메모리에 자료를 얹을 때 얘가 정수냐, 실수냐, 문자냐 이게 컴퓨터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정수 자료형은 int를 쓰시면 되고요. 특별히 모르는 거 없으시죠?
예, 모든 공부가 좀 그렇긴 한데 특히 프로그래밍이 어렵지는 않은데 좀 생소해요. 예,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낯설어가지고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예, 다 별거 아니게 느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수식 계산. 네. 이제 인트 ABCD 아시겠죠? A에 10을 넣어라, B에다가 20을 넣어라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네, 느는 오른쪽에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오른쪽 계산을 끝내고 왼쪽에 넣어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왼쪽에 넣어라. 네. 그 다음에 Y 곱하기죠. A에다 B를 이거 곱하기라 했어요. 곱하기 스탑. 예, A랑 B랑 곱해서 D에 넣어라. 예, 익스프레션은 수식. 예, 그냥 수식이라고 번역들을 보통 해요. 연산식 수식.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수식이잖아요. 뭔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계산시키는 거. 예, 그래서 예, 익스프레션이라는 용어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프린트문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네, 여기서 볼게요. 프린트문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프린트 F 함수 괄호에 따옴표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따옴표 말고 뭔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프린트 F에 지금 요 예제에선 따옴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옴표만 있잖아요. 예, 따옴표만 있고 그런 경우에는 따옴표 안에 내용을 그대로 찍어라 하는 뜻이라 했어요. 그대로 찍어라. 예, 그래서 프린트 F 헬로 월드는 모니터에 그냥 헬로 월드를 출력시켜주고 그 다음에 서강 찍고 그쵸? 역슬래시 N 자리는 엔터. 예, 그러니까 서강 엔터 유니버시티 엔터.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아무 키나 누르세요. 이런 메시지 나오겠죠. 예,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여기서는. 예, 이제 복잡한 건 쌍따옴표 외에 뭔가 다른 게 뒤따라 나올 때예요. 그래서 그 경우는 지금 빨간색인데 뒤에서 좀 보이세요? 자료 있으니까 예, 제가 자료 있는 거 그대로 적을게요. 보시면 예, 여기 A 요거 A에 10을 넣고 B에 20을 넣고 요 줄은 아시겠죠? 프린트F를 보시면 프린트F 한 다음에 예, 프린트F 한 다음에 요렇게 따옴표만 들어가면 그냥 요 안의 내용을 그대로 찍어라 이런 의미라고 했는데요. 따옴표 안에 %D가 오면 %D 붙여서 쓰셔야 돼요. %D가 오면 반드시 따옴표가 끝나고 콤마가 따라 나오면서 %D가 한 개면 요 뒤에 뭔가 하나가 값이 따라 나와야지 돼요. 예, 그래서 얘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라는 똑같아요. 다운편의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라는 똑같고 %D 자리에 요 뒤에 있는 값으로 대체시켜서 출력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A는 그대로 찍히겠죠. 요 A는 그거는 A 이퀄은 그대로 찍히겠죠. A는 그대로 찍히고 요 %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 자리에는 요 콤마 뒤에 오는 요 A의 값이 오겠죠. A의 값. 아시겠나요? A의 값. 그래서 A는 10이라고 찍히겠죠. A의 값. 그 다음에 마찬가지. result of addition 땡땡은 그대로 찍히죠. 요거 그대로 찍히고 땡땡까지 콜론까지 그대로 찍히고 %D가 있으니까 맨 끝에 요거 쌍따옴표가 끝나고 나서 콤마하고 뭔가 따라 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요 %D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 콤마 다음에 첫 번째 여기에 지금 이렇게 수식이 익스프레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A와 B와 더해서 여기 갖다 넣어라. 그리고 여기 엔터죠. 엔터. 그리고 result of multiplication 콜론은 또 그대로 찍히겠죠. 이건 또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되고 두 번째 %D니까 요 뒤에 있는 두 번째 A 곱하기 B가 찍히겠죠. 이해하시겠죠? 프린트F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껏 힘들게 짰는데 결과를 볼 수 있는 건 프린트F 함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프린트F는 잘 적어주셔야지 돼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에서? 네.
그 다음에 좀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17쪽에 나와 있는 코드는요, A에 10을 넣었고, 즉 A는 초기화가 됐죠. 변수 A는 10으로 초기화가 되었고, B는 쓰레기 값을 가진 상태예요. 그쵸? 초기화가 안 됐어요. C에는 5가 들어갔으니까 초기화가 됐고, D는 초기화가 안 됐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C는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1을 C에 넣어라 했으니까 컴퓨터가 항상 는의 오른쪽을 먼저 계산을 한다 그랬죠? 이쪽을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11이 되겠죠. 11. A 값 더하기 1이니까. 11을 C에 넣어라 했으니까 5였던 C가 11로 바뀌겠죠. 5는 날아가 버리죠. 5는 없어져요. 네. 일단 값이 있었는데 새로운 값이 들어가서 더 씌워버리면 원래 값은 찾을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에러예요. 왜 에러인가요? 그쵸. B 때문이죠. B가 쓰레기 값이잖아요. B는 지금 값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는의 오른쪽은 정확하게 값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는의 왼쪽은 원래 값을 더 씌워버리죠. 네.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나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냥 이게 는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A는 A 더하기 C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C가 0인 경우가 아니라면. 네. 이거는 뭐냐면 현재 A의 값에다가 C를 더해서 다시 A에 넣으라죠. 즉 A를 C만큼 업데이트 하겠죠. 네. 그래서 A가 21이 되겠네요. A가 21이 되겠죠. C가 현재 11이 됐으니까 A가 21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C에다 20을 넣었어요. 예. 얘도 지금 문제가 있죠.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B가 지금 없으니까. 그쵸? B가 지금 없으니까. 예, 여기 에러라고 표시는 안 했지만 이것도 요줄도 에러인 거 아시겠죠? B에서 A를 빼라 했는데 B가 없잖아요. 그쵸? B가 없어요. 제대로. 예. 그런 다음에 요거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A는 그대로 출력되고 %D 자리에는 요 A 값이 와서 찍힐 것이고, 그렇죠? 에러가 없다면 제대로 A는 어떤 값, B는 값, C는 또 C의 값 제대로 찍히겠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는의 오른쪽에는 쓰레기 값을 갖고 있는 변수를 넣어주면 안 돼요. 안 찍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에러가 뜰 거예요. 쓰레기 값인데 찍으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쓰레기 값은 무조건 다 없애주셔야지 돼요.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건데요. 이게요, 지금 보시면, A랑 B랑 C랑 만들어서 A랑 B랑 더해서 C에 넣었어요. 그럼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프린트만 문제 없는데,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을 하다가 변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필요할 때 만들었어요. 예.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든 변수 선언은 블록 초기화해야 한다는 문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예. 이게 뭐냐면, 블록이 뭐냐면, 중괄호를 블록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지금, 메인이 있잖아요. 메인에서, 인트 메인이죠? 인트 메인에서 이렇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았잖아요. 그쵸?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뭐 if라든가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럼 중간에 또 이렇게 중간에, 즉, 메인 안에 우리가 또 이렇게 중괄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예.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를 보통 블록이라고 불러요. 블록. 그러니까 이거는 메인 블록이에요. 좀 큰 블록이고, 이렇게 작은 블록들을 또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쓸 수밖에 없는데, 예. 요 블록의 시작 부분 있죠. 변수가 필요하면 요 블록의 시작 부분, 맨 처음 시작할 때만 변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C 언어의 문법이에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지금 블록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메인 바로 밑에다가 전부 변수 선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변수가 필요하면 위에 올라가서 메인 바로 밑에다가 넣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변수가 필요하면. 네.
근데 이제 요거 학생들이 아마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면 이거 아마 에러 안 뜰 거예요. 이게 뭐냐면 C 언어가 제가 처음 날인가 왜 이런 얘기 했었는데 ANSY라는 게 있다 그랬죠. ANSY, 스탠더드 C. C 언어를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들고 또 딴 데다가 줘서 여러 사람이 개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C가 버전이 많은 거예요. 예, 어떤 C가 있냐에 따라서 어떤 C를 쓰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C에서 문제가 없고 어떤 C에서는 문제가 있고 어떤 컴파일러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스탠더드 C를 배우는데 스탠더드 C의 문법이 블록 초기에 변수선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배우는 지금 표준 C의 문법이에요. 근데 우린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표준 C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얘는 표준 C가 아니니까 좀 사용하기 편하게 자기가 조금 다르게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문법은 C 언어의 문법은 변수 선언은 블록 초기에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표준 C에서의 문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저희가 과제 같은 거 네. 제출할 때 무조건 스탠다드 C를 네, 이거 맞춰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배우는 게 좋은 게 나중에 이제 공부 좀 더 하게 되면 뭐 리눅스라든가 아니면은 애플 컴퓨터라든가 그런 데서 프로그램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서 프로그램 할 때는 전부 다 스탠더드 C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써주면 다 에러가 나요. 예, 그래서 이게 스탠더드 C고 대신 이제 학생들이 좀 그런 게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없어, 이 문법이 없어요. 다른 언어는 전부 다 내가 필요하면 그냥 변수 만들면 돼요. 예, C만 조금 까다로워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게 원래부터 만들어진 C 언어의 문법이 이래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따라주는 게 우리한테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생각해 보셨어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이게 뭐냐면, 현재 A에다가 10을 넣고 B에다가 20을 넣었는데, A에 10이 있고 B에 20이 있는데, 여기서는 출력하면 A는 10, B는 20 찍히겠죠? 그쵸? 예, 이제 눈에 좀 들어와요. A는 그대로 찍혀야죠. %D 자리에 뒤에 있는 첫 번째 A가 오겠죠. 그리고 B는 그대로 찍히고 이 자리에는 또 두 번째 있는 B가 와서 B는 20 출력이 되겠죠. 예. 그러고 나서 어떤 코드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그 다음에 프린트문에서는 A는 20, B는 10, 즉 A와 B의 값을 바꾸도록 하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A가 50, B가 60이면 여기서는 50, 60, 여기서는 60, 50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A가 뭐든 B가 뭐든지 간에 A 안의 값과 B 안의 값을 바꾸라는 게 의도예요. 예, 문제의 의도예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A의 값을 B에 넣어라. B의 값을 A에 넣어라. 그쵸? 의도대로 하자면 저 빈칸에, 저 빈칸 빨간 부분에 A 값을 B에 넣어라. B 값은 A에 넣어라. 이렇게 시키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죠? B 값을 A에 넣어라. 이거죠. B 값을 A에 넣어라. A랑 B랑 같다는 게 아니라 B 값을 A에 넣어라. 마찬가지로 A 값을 B에 넣어라. 그쵸? 그럼 서로 가진 값을 반대로 상대한테 넣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요거 두 줄을 만약에 요 빨간 네모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A는 B, B는 A. 요거 두 줄을 제가 여기다 두 줄을 썼어요. 그럼 여기서 출력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20, 20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A에 10이 있단 말이에요. B에 20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 상황인데 B를 A에 넣어라, A는 B에 넣어라. 예, 서로 상대한테 넣으라고 시켰는데 문제는 B를 A에 넣으면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20이 되고 여전히 이거는 20이고 10은 날아간 상태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A 값 다시 B에 넣어봤자 둘 다 20이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돼요? A가 갖고 있던 10을 빼놔야겠죠. 어딘가에 보관해놔야겠죠. 예, 더 씌워도 어딘가에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잘 보이나요? 답답하네.
색깔이. 그래서 어쨌든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제 쓰는 법 아시겠죠?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그다음에 일반, 빔 프로젝트. 뭐 프로젝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잠깐 둘게요. 네. 그러면 네, 솔루션 탐색기 뭐 어디 있나 상관없는데 소스 파일. 그죠? 솔루션 탐색기에서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추가 새 항목.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test.c 이름은 test.c는 반드시 붙여라. 잠깐만요. 이게 잘못 들어갔네. 그냥 잠깐 둡시다. 네, 그럼 여기서 이게 매번 바뀌나 봐요. 제가 글자를 크게 놨는데 잠깐 그냥 씁시다. include stdio.h 그쵸? 그 다음에 include 그리고 int main.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처럼 항상 하면 이렇게 퍼즈 리턴. 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라는 거죠. 일단 만들어 놓고 이제 안에 채워 나가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int a는 10, b는 20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printf 지금 자료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d, b는 %d. 네. 그 다음에 그대로 한 번 더 찍어라 했죠. 끝에서 네. 네. 네, 현재 이 상황이에요. 네. 지금 여기에서 요대로 넣으면 둘 다 20으로 바꿔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냐면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a 값을 빼놓으라 그랬죠. 예, 제가 변수가 필요하면 위에 올라가서 여기다가 콤마 하고서 보통 잠시 쓰는 변수를 뭐 템프라고 많이 해요. 템퍼러리 뭐 이런 데서 템프라고 많이 해요. 예,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냥 템프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죠. 이걸 하기 전에 a 값을 템프로 빼놔야겠죠. 그쵸? a 값을 템프로 빼놔야겠죠. 그럼 어떻게 써요? 템프 여기가 아니죠. 프린트하고 나서지. 그쵸? 프린트하고 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템프에다 a 값을 넣어라. 그쵸? 템프는 a. 템프에다 a 값을 넣어라. 네. 그럼 a가 갖고 있는 거를 어딘가에 빼놓았으니까 이제는 b를 a에다가 갖다가 넣어도 괜찮죠. 네. 아시겠나요? 그 다음 줄은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 줄은 빼놓은 템프를 b에 넣는 거죠. 그쵸? 빼놓은 템프를 b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템프. 네, 이렇게 되겠죠. 텍스트 편집기인가? 이게 어디가 글자를 크게 하는 게 있었는데 글꼴색인가? 네. 네, 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예, 요거 가만히 보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A 값을 템프에 빼놓고, 그쵸? A 값을 템프에 빼놓고, B 값을 A로 넣으면 이제는 괜찮잖아요. A 값이 보존이 됐으니까. 그래서 빼놓은 템프 값을 B에다가 넣으면 되죠. 그럼 A랑 B랑 바뀌겠죠. 아시겠나요? 예, 우리가 이거를 수합시킨다 그래요. 수합. 예, 그래서 C 언어에서 두 공간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는 이런 수합 작업을 할 때 항상 추가로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해요. 예, 변수 A, B만 갖고는 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과정이 중요하고, 예, 그러면은 A랑 B랑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무조건 수합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은 바로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순서. 그러니까 요 줄 수행해야죠. 먼저 공간 잡기, 그 다음에 출력. 예, 출력하고 그 다음에 요 줄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한 번 지나가면 끝이죠. 한 번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다가 A에다가 만약에 100을 넣어요. 괜찮죠? 예. 지금 이 A에 100을 넣는 건 저 줄 이하로는 이제 A 값이 100이지만 그 전까지는 영향을 못 미치죠. 아시겠나요? 쭉